이렇게 시각화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 형태를 파악했으면 다시 이제 디자인 화면으로 돌아와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한번 볼까요? 다시 교재로 와서 보면 데이터를 불러왔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불필요한 변수를 제거. 그러니까 바꿔 얘기해서 필요한 변수만 선택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불러온 아이리스 데이터 같은 경우는 변수가 몇 개 없어요. 수치 변수 4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품종을 나타내는 명목 변수 하나. 이렇게 5개밖에 없는데, 실제 현업에서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면 굉장히 많은 그 열들이, 변수들이 불러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많은 수십 개의 변수들 중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변수는 몇 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변수들 같은 경우. 방금 우리가 지금 눈으로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이제 했는데,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전체적인 분석 방향을 딱 봤더니, 거의 뭐, 50개의 변수 중에, 예를 들면 50개의 변수 중에 중요한 변수는 한 5개밖에 안 되고 나머지 45개는 다 불필요한 변수들이다 라고 이제 시각화를 통해서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필요한 변수만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제 오퍼레이터에서 select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하게 되면 select에 관련된 오퍼레이터들이 몇 개 떠요. 그 중에서 이제 변수를 선택하는 그 오퍼레이터는 요겁니다. select attribute. 요거를 끌어다가 요 선 위에 놓게 되면 자동으로 요 가는 경로상에 이제 select attribute가 이제 삽입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다른 데다 놓게 되면 상관없습니다. 이제 선을 지우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그 오퍼레이터들을 이렇게 배열을 한 다음에 이렇게 선으로 이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예. 해주시면 이제 read CSV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select attribute를 하겠다. 그러니까 필요한 변수만 이제 선택을 하겠다. 불필요한 건 제거를 하고 라는 이제 오퍼레이터를 여기 삽입을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그 파라미터 창에 그 select attribute에 관련된 파라미터들, 선택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이 이렇게 뜹니다. 네, 그 전에 요 용어를 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갑자기 애트리뷰트란 말이 나와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가지고 잠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이제 데이터는 우리가 지금 엑셀에서 아이리스 데이터를 불러와서 보신 것처럼 대부분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익숙하게 보실 수 있는 이러한 그 행과 열로 이루어진 테이블의 형태로 대부분 데이터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걸 가리키는 그 명칭이 좀 조금씩 달라요. 네. 그러니까 그 통계에서 사용하는 용어, 머신러닝에서 사용하는 용어, 또는 아예 그 전산 쪽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조금씩 다 다른데 결국 의미하는 바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테이블에서 요 가로로 된 거 있죠? 요걸 보통 우리가 행이라 그러죠, 행. 영어로는 이제 row라 그래가지고, row 1, 2, 3, 4, 요걸 이제 행. 1행, 2행, 3행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세로로 되어 있는 요거를 이제 열. 영어로 컬럼이라 그러죠. 그래서 컬럼 1, 컬럼 2, 컬럼 3 하는 거는 이제 요 열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열. 예. 근데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요 행을 레코드라 그래요. 예, 레코드. 1행, 2행, 3행을 레코드 1, 레코드 2, 레코드 3. 그 다음에 이 열을 필드라 그래요. 필드 1, 필드 2, 필드 3. 통계에서는 또 이 행을 관측치에서 observation이라고 그래요. observation. 그 다음에 열 있죠. 컬럼 1, 2, 3은 요거를 변수. 이제 변수란 말은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데이터들의 각각의 데이터들을 레코드는 이제 행으로 이렇게 쭉 써주고, 변수들, 예, 뭐, 온도, 압력, 이제 그런 것들, RPM, 이런 것들은 이제 변수라 그래가지고, 세로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에서는 요 세로, 열을 변수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머신러닝에서는 이거 뭐라 그러냐면, 똑같은데, 요 행을 example이라고 그래요. example이라고 그러고, 요 열을 attribute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rapid miner에서 방금, 그래서 select attribute란 말이 나왔잖아요. 오퍼레이터에. 그 attribute라는 얘기는 결국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컬럼을 선택을 할래? 예. 결국 열이 컬럼이고 애트리뷰트니까 어떤 변수를 선택할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열을 선택할래? 어떤 컬럼을 선택할래? 어떤 변수를 선택할래? 어떤 애트리뷰트를 선택할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열을 이렇게 다르게도 부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우리가 그 종속 변수, 독립 변수 이런 말을 또 많이 사용해요. 하다 보면 학교 다닐 때 우리 함수를 배웠잖아요. y는 fx, y는 ax 이런 이제 그 함수로 된 그런 식을 이제 우리가 배웠는데 그때 y 값을 우리가 보통 출력 변수라고 얘기해요. 그게 이제 종속 변수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영향을 주는 y에 영향을 주는 여러 인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독립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는 이제 뭐 입력 변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공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수율을 우리가 측정을 하고 싶어요. 수율. 그래서 수율에 영향을 주는 게 뭐가 있는지 봤더니 공정의 그 온도라든지 암페어, 뭐 RPM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온도, RPM, 그다음 암페어 이런 것들은 전부 독립 변수, 입력 변수가 되고 수율은 출력 변수, 종속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예. 지금 우리 사례 같은 경우는 K는 지금 사례 같은 경우는 예측하고자 하는 게 뭐죠? 품종이죠. 예. 결국 우리는 품종을 예측할 거예요. 그래서 품종을 뭘 갖고 예측할 거냐? 꽃잎과 꽃받침의 길이와 폭을 가지고 품종을 예측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품종이란 변수는 뭐냐? 그게 출력 변수. 다른 말로 종속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꽃잎의 꽃받침의 길이와 폭은 우리가 입력 변수 또는 이제 독립 변수라고 얘기해요. 요걸 이제 다른 말로는 독립 변수라든지 독립 변수를 이제 다른 얘기로 우리가 이제 뭐 특징이다 또는 설명 변수, 예측 변수 다 같은 얘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독립 변수란 말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이제 y 값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수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아이리스 같은 경우는 품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종속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말로는 이제 출력 변수, 목표 변수라고 하는데 머신러닝에서는 특별히 이걸 또 뭐라고 얘기하면 레이블이라고 얘기해요. 레이블. 우리가 라벨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레이블, 라벨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레이블이란 것은 우리가 출력 변수, 종속 변수를 얘기하는구나라고 이제 아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레피드 마이너 화면으로 이제 돌아와서 설명을 계속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불필요한 변수는 제거하고 필요한 변수만 선택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오퍼레이터가 select attribute라고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attribute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같은 말로 변수 또는 독립 변수, 그 다음에 열, 우리가 그러니까 컬럼 이거 다 같은 말이죠. 그걸 선택을 하겠다 이제 그 얘기죠. 그럼 이제 파라미터를 지정해 줘야 되겠죠. 어떤 걸 선택을 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 보면 애트리뷰트 타입이 이제 필터로 all로 하게 되면 모두 다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조작 없이 여기서 나온 데이터가 일로 갔지만 all로 하게 되면 그대로 모든 데이터가 일로 다 오른쪽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싱글 하게 되면 하나만 선택하겠다. 우리가 5개의 변수를 불러왔지만 만약에 하나만 선택해서 보내고 싶다 그러면 싱글로 하면 되고 만약에 이제 그 중에 몇 개만 가지고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서브셋, 예, 집합이죠. 서브셋으로 해가지고 몇 개만 지정해서 보내고 싶다. 그죠? 그럴 때 이제 select attribute라고 다시 또 이게 또 생겨요. 예, 그럼 요걸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 read CSV로 불러온 컬럼, 예, 그 컬럼이 결국 attribute라고 그랬죠. 그 컬럼 중에 우리가 보낼 것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케이스 넘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그 머신러닝,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에선 불필요하죠. 그냥 1년 번호라 그랬잖아요. 크게 의미 없는 변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제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petal length, sepal length, 그다음에 이거 품종까지 해서 여기까지, 예, 요 5개의 변수만 선택하고 불필요한 변수는 여기서 선택하지 않겠다 하고 apply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런을 해볼까요?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아이리스 CSV 거기서 봤던 케이스 넘버는 제거되고 필요한 5개의 변수만 이쪽으로 이제 넘어온 걸 보이죠.
로우 넘버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셋, 그 원래 파일 아이리스 CSV에 있었던 그 열이 아니고요. 래피드 마이너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붙여진 로우 넘버예요. 예, 요거는 그래서 무조건 자동적으로 붙기 때문에 우리가 불러온 데이터가 아니고 이제 불러온 데이터 중에서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데이터만 우리가 셀렉트 해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넘겨준 거죠.